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이 되었어요. 4월 2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정말 나쁜 아이랍니다. 지난주에 보낸 몹쓸 편지는 제발 잊어주세요. 그 편지를 쓰던 날 밤 저는 죽고 싶을 정도로 슬프고 외로웠어요. 게다가 목까지 아팠죠. 그땐 몰랐지만 편도선염에 지독한 독감까지 걸려 있었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벌써 6일째예요. 오늘에야 겨우 일어나 앉아 편지 쓰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그동안 줄곧 지난번 편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저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병이 낫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제 모습이랍니다. 붕대로 머리를 감아서 마치 토끼기처럼 묶고 있죠. 가엾지 않으세요? 혀 밑에 샘이 크게 부어올랐대요. 1년 동안이나 생물학을 공부했는데 혀 밑 샘이란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교육이란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네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어지럽거든요. 제발 건방지고 은혜를 모르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는 교육을 잘못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사랑을 보내면서 주디 에버트 올림 4월 4일 병원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어제 저녁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기다란 상자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이 가득 들어 있었죠. 저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좀 이상하게 위로 올라가는 대단히 개성적인 글씨로 쓰여진 아주 정중한 카드였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보내주신 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진짜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어린애처럼 이불에다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아저씨가 제 편지를 읽으신다는 것은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빨간 리본으로 묶어 금고에 간직해둘 만한 재미있는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다만 부디 지난번에 그 무시무시한 편지만은 태워주세요. 아저씨가 그 편지를 다시 읽으실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침울하고 비참한 기분 속에 빠져 있었던 가련한 신입생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심술을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이제 아저씨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질문을 해서 아저씨를 긴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 아직도 여자아이들을 싫어하시나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목요일 예배가 끝난 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 말이에요. 저는 사흘에 한 번씩 좋아하는 책이 바뀌니까요. 바로 폭풍의 언덕이에요. 에밀리 브론테는 이 작품을 아주 젊었을 때 썼답니다.
그때까지 하워드 교회의 구역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었고 평생 동안 남자도 사귄 적이 없었던 에밀리가 어떻게 히스클리프 같은 인물을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도 아주 젊고 그동안 존 그리어 고아원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게도 에밀리처럼 멋진 소설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 멋진 소설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생각하면 이따금 내게 재능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곤 해요. 만일 제가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한다면 아저씨는 몹시 실망하시겠지요? 와! 제 비명소리에 셀리와 줄리아 그리고 복도 건너편에 있는 상인 언니까지 달려왔어요. 이렇게 생긴 지네 때문에 비명을 지른 거예요. 물론 그림보다는 훨씬 더 징그러웠죠. 제가 편지를 쓰다가 다음에 뭘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네가 천장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편지를 쓰고 있는 제 옆에 착륙했어요. 저는 급히 도망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컵 두 개를 떨어뜨렸어요. 셀리는 제 머리빗으로 그놈을 때렸어요. 그 빗은 두 번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네는 살아남은 50개의 뒷다리로 유유히 옷장 밑으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이 기숙사는 지은 지가 오래되고 벽에 담쟁이가 덮여 있어 지네가 무척 많아요. 정말 징그러운 벌레예요. 차라리 침대 밑에서 지네 대신 호랑이가 나오는 게 낫겠어요. 5월 27일 키다리 아저씨 기하 리페드 원장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리페드 원장님은 저더러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갈 곳이 없을 테니까 고아원으로 돌아와서 계약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비를 벌라고 하셨어요. 저는 존 그리어 고아원은 죽어도 싫습니다. 그곳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제루샤 에버트 올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저는 농장에 갈 꿈에 부풀어서 지금 무척 행복해요. 이제까지 농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여름 내내 접시나 닦을 뻔 하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고아원에 다시 가게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전에 공서남을 모두 잃어버렸으니 언젠가는 폭발해서 고아원에 있는 모든 컵과 접시를 부셔버릴지 몰라요. 이런 종이에다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죄송해요. 지금 프랑스어 시간인데 언제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실지 몰라 계속 쓸 수가 없네요. 드디어 제 이름을 부르네요. 안녕, 아저씨. 아저씨를 무척 사랑하는 주디 올림. 5월 30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우리 대학에 와보셨어요? 이건 그냥 물어본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5월이 되면 이곳은 마치 천국 같아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나무들은 싱싱한 초록색으로 빛나죠. 심지어 늙은 소나무마저 생기가 넘쳐요. 노란 민들레가 피어있는 잔디밭에는 알록달록하게 차려입은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죠. 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모두들 즐겁고 평온해 보여요. 방학만 생각하며 시험은 문제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행복한 기분에 젖어 본 적이 또 있었을까요? 아저씨,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해요. 참, 제가 우리 학교의 예쁜 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죠. 아저씨가 잠깐이라도 이곳에 오시면 제가 아저씨를 여기저기 안내하면서 저기가 도서관이에요, 아저씨. 이곳은 가스실이고요. 아저씨, 왼편에 있는 고딕식 건물이 체육관이에요. 그 옆에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은 새 부속 병원이랍니다. 하고 설명해 드릴 텐데 말이죠. 저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답니다. 고아원에서 쭉 해온 일이고 여기서도 오늘 하루 종일 안내를 했거든요. 더구나 제가 오늘 안내한 사람은 남자였답니다. 그건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태껏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평의원님들과 가끔 이야기했던 건 빼고요. 조금 전까지 저와 함께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셨던 남자분은 매우 훌륭하고 멋진 분이셨죠. 그분은 줄리아의 친척인 저비스 펜들턴 씨였답니다. 짧게 말하면 줄리아의 삼촌이랍니다. 사업차 이 도시에 오신 김에 조카를 만나보려고 우리 대학에 잠깐 들르신 거예요. 그분은 줄리아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래요. 하지만 줄리아는 그분과 그다지 친하지 않대요. 아마 줄리아가 어린아이였을 때 잠깐 보고는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뒤로 무관심했던 것이겠죠. 그분은 모자와 지팡이, 장갑을 옆에 놓고 응접실에 앉아 계셨어요. 그 모습이 아주 멋있었죠. 줄리아와 셀리는 7교시 수업이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줄리아는 제 방으로 달려와 그분에게 학교를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죠. 저는 펜들턴 집안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은 무척 다정한 분이셨죠. 전혀 펜들턴 집안 사람 같지 않게 순수했고요. 우리는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답니다. 제게도 삼촌이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 제 삼촌이 되어 주실래요? 삼촌이 할머니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펜들턴 씨는 꼭 20년 전에 키다리 아저씨를 생각나게 했어요. 그분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며 얼굴에 주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입가에 조금 주름이 지게 하면서 묘하게 살짝 웃곤 했죠. 처음 만났지만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구처럼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학교의 안뜰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펜들턴 씨는 이제 지쳤으니 차를 마시러 대학 식당으로 가자고 했죠. 제가 줄리아와 셀리가 있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분은 조카에게 홍차를 너무 많이 마시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홍차를 많이 마시면 조카가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니까요. 우리는 아늑한 발코니의 작고 예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홍차, 머핀, 마멀레이드와 케이크를 먹었어요.
마침 식당은 텅 비어 있었어요. 월말이라서 모두 용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러다가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펜들던 씨는 줄리아를 아주 잠깐 만나보고 바로 떠났어요. 줄리아는 제가 자기 삼촌을 독처지했다고 잔뜩 화를 냈어요. 그분은 엄청난 부자이고 조카들에게 인기 있는 삼촌인가 봐요. 전 그분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값이 1인분에 60센트나 되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줄리아, 셀리, 그리고 제게 보내는 초콜릿 세 상자가 속달로 도착했어요. 펜들던 씨가 보내주신 거였죠.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선물 받다니. 저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평범한 소녀가 된 것 같아요. 언젠가 아저씨도 이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제가 아저씨를 좋아하게 될지 어떨지를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큰일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틀림없이 아저씨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주디 올림. 추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보조개를 발견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아저씨는 이 보조개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6월 9일, 키다리 아저씨께.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마지막 시험인 생물학 시험을 막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농장으로 출발. 저는 농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답니다. 차창을 통해 본 것밖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농장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도 존 그리어 고아원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고 등이 오싹오싹해요. 디펫 원장님이 제 등을 잡으려고 팔을 뻗은 채 뒤따라오지는 않나 하고 어깨너머로 돌아보면서 빨리 더 빨리 뛰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지내도 되는 거죠? 짐을 꾸리기 위해 이만 편지를 줄여야겠네요. 여행 가방을 챙기고 3개의 상자에 접시랑 주전자, 쿠션과 책을 챙겨 넣어야 하니까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추신. 생물학 시험지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저씨는 합격할 자신이 있으세요? 토요일 밤, 록윌로우 농장에서.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지금 막 도착했어요. 아직 짐도 풀지 않았지만 농장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아저씨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진짜 천국이에요. 이처럼 멋진 곳이 있었다니. 집은 그림과 같이 네모납니다. 지은 지 10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에요. 그림엔 없지만 옆에는 베란다가 달려있고 앞에는 아담한 현관이 있답니다. 정말 잘 그리지 못했지만 새털 총체처럼 그린 것은 단풍나무이고 찻길 양옆에 있는 가지가 많이 달린 것은 산들거리는 소나무와 솔송나무예요. 집은 언덕 위에 있어서
언덕에서 언덕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녹색의 목장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이 코네티컷주의 지형적 특색이에요. 언덕들이 물결처럼 굽이치고 있죠. 록윌로 농장은 한 물결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전에는 길 건너편에 헛간들이 많아서 전망을 가로막았었는데 고맙게도 하늘에서 번갯불이 떨어져 모두 불타버렸대요. 이 농장의 식구들은 샘플씨 부부와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1명, 그리고 일꾼 2명이랍니다. 일꾼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샘플씨 부부와 저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죠. 저녁 식사로는 달걀을 곁들인 햄과 비스킷, 꿀, 젤리, 파이, 피클, 치즈, 홍차가 나왔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는 동안 무척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토록 남을 즐겁게 해준 적은 없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든지 우스운가 봐요. 그건 아마도 여태껏 시골에 와본 적이 없는 제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엉뚱하기 때문이겠죠. 그림에서 X를 해놓은 방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아니라 제가 묵고 있는 방입니다. 제 방은 넓고 네모진 빈 방인데 멋지고 고풍스러운 가구와 막대기로 받쳐놓지 않으면 올라가 버리는 창문과 손을 대면 떨어지는 금박으로 장식된 녹색 차양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마호가니 책상이 있답니다. 이번 여름은 이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쓰며 보낼 참이에요. 아, 아저씨, 저는 너무도 가슴이 설레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녁 8시 30분이지만 촛불을 끄고 잠을 청해봐야겠어요. 이곳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거든요. 아저씨는 이런 재미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정말 주디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아저씨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에 넘치는 행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아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되겠어요. 지켜봐 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올림. 추신. 아저씨도 개구리들의 합창과 새끼 돼지들의 꽥꽥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또 저 초승달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는 오른쪽 어깨너머로 달을 보고 있답니다. 오른쪽 어깨너머로 초승달을 바라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아저씨도 알고 계시죠? 1월 12일 록윌로에서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의 비서가 어떻게 록윌로 농장을 알게 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저비스 펜들턴 씨가 이 농장의 옛날 주인이었대요. 지금은 그분의 유모였던 샘플 부인이 주인이고요. 아저씨, 이렇게 재미있는 우연이 또 있을까요? 샘플 부인은 지금 또 그분을 저비 도련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어렸을 적에 얼마나 귀여운 꼬마였는지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샘플 부인은 아직도 저비스 씨의 어릴 적 머리카락을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어요. 저도 그 머리카락을 보았죠. 정말 빨갛던데요. 제가 저비 도련님을 알고 있다고 하자 샘플 부인은 저를 아주 귀여워해 주셨어요. 펜들턴 집안 사람을 안다는 게 록윌로 농장에서는 최고의 소개장인가 봐요. 펜들턴 집안 사람 중에서도
저비 도련님이 최고 인기예요. 줄리아는 전혀 인기가 없던걸요? 참 고소했답니다. 농장 생활은 점점 더 즐거워지고 있어요. 어제는 건초 마차를 타보았답니다. 록윌로 농장에는 3마리의 큰 돼지와 9마리의 새끼 돼지가 있는데 정말 대식가들이에요. 또한 병아리와 오리, 칠면조와 꽁도 있어요. 이렇게 멋진 농장에서 살 수 있는데도 답답한 도시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농장에서 날마다 하는 일은 계란을 주워 모으는 거예요. 어제는 검정 암탉이 숨어 들어간 둥지로 기어오르다가 그만 떨어졌답니다. 샘플 부인은 제 무릎이 까진 것을 보시더니 개암나무 껍질로 싸매주면서 저런 저비도련님이 그곳에서 떨어져 바로 이쪽 무릎이 까졌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하고 몇 번이나 중얼거렸죠. 이 부근의 경치는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요. 계곡과 강이 하나씩 있고 나무가 울창한 언덕들이 여러 개 있으며 아득히 먼 저쪽에는 입에 넣으면 곧 녹아버릴 듯한 푸른 산이 우뚝 솟아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2번 버터를 만들죠. 크림은 돌로 지어진 저장실에 보관하는데 저장실 아래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처 농가들 중에서는 분리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록윌로 농장에서는 그런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요. 냄비에서 크림을 분리하는 게 좀 힘이 들지만 아주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송아지는 모두 6마리랍니다. 저는 모두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죠. 첫째, 실비아, 숲에서 태어났어요. 둘째, 레스비아, 카톨루스 시에 나오는 레스비아 섬의 이름을 땄어요. 셋째, 셀리, 넷째, 줄리아, 얼룩이 있고 아무런 특징이 없어서요. 다섯째, 주디, 제 이름을 땄어요. 여섯째, 키다리 아저씨, 언짢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순종이고 성품이 착하답니다. 옆에 그림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아시겠죠? 불의의 명작을 써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농사일이 무척 바빠서요. 아저씨의 변함없는 주디 올림. 추신. 저는 도너츠 만드는 법을 배웠답니다. 만약 병아리를 기르실 생각이 있으시면 버프 오핑턴 종을 기르세요. 솜털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어제 만든 싱싱하고 맛있는 버터를 한 덩어리 보내드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저는 이제 버터를 아주 잘 만든답니다. 아래 그림은 미래의 대문호가 될 에버트 양이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랍니다. 일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어제 오후에 아저씨께서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키다리 아저씨께라고 막 쓰고 나니까 문득 저녁 식사 때 먹을 딸기를 따오기로 한 약속이 생각났어요. 저는 책상 위에 편지지를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다시 책상에 돌아보니 편지지 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진짜 키다리 아저씨가 앉아 있었답니다. 거미다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잡아 창밖으로 내려놓았죠. 앞으로 저는 장님 거미를 절대 해치지 않을 거예요.
거미는 늘 아저씨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2분 안에 이 편지를 끝내고 나서 다락방에서 발견한 책을 읽을 거예요. 추적이라는 책인데 책 속표지에는 어린아이 글씨가 쓰여 있답니다. 만일 이 책이 길을 잃고 헤매거든 귀를 잡고서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저비스 펜덜튼. 저비 도련님은 11살 무렵에 병을 앓은 뒤 이곳에서 여름을 보낸 적이 있대요. 그때 이 책을 남겨두고 간 모양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여기저기 손때가 묻어 있더라고요. 또한 다락방 구석에는 물레방아와 풍차, 활과 화살이 여러 개 있더군요. 샘플 부인이 저비 도련님 이야기만 들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애가 아직 이곳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곤 해요.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든 어른이 아니라 야단 법석을 부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나 과자를 달라고 졸라대는 머리가 헝클어진 귀여운 개구장이 사내아이 말이에요. 저비 도련님은 모험을 좋아하고 용감하며 정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비스 씨가 펜들턴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이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버터컵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어요. 금요일 저녁 때 가수원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사과를 따먹은 거예요. 어찌나 많이 따먹었는지 이틀 동안이나 마치 주정뱅이처럼 굴었답니다.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추신. 추적의 제1장에서는 인디언들이 나왔고 제2장에서는 산적들이 나왔어요. 제3장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붉은 독수리가 6m 상공으로 날아오르다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이 책머리에 있는 사파의 제목이에요. 주디와 저비는 정말 재미있겠죠? 9월 15일 아저씨께. 어제 코너지에 있는 잡화점에서 밀가루를 다는 저울로 몸무게를 달아보았더니 4kg이나 늘었어요. 아저씨께 록윌로 농장을 휴양소로 추천하고 싶네요. 주디 올림.